안녕하세요, 유랑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울릉도에 얼마 전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뭐 교통이나 아니면 관광지나 맛집 이런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리뷰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컨텐츠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울릉도는 작년에 처음 가봤고요. 올해는 두 번째 가봤는데 갈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에는 무조건 울릉도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갔을 때는 크루즈로 울릉도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크루즈를 이용하긴 했는데 올해는 후포항에서 울릉도 사동항으로 들어가는 울릉도 크루즈 선플라워호를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할 때는 오전 8시 15분에 후포항에서 출발을 해서 오후 1시 10분에 떨어지는 일정이었고요. 대략 한 6시간 정도 배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차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선적을 해야 돼서 7시까지 후포항으로 가서 차량 선적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미리 가보고 싶은 섬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울진에 있는 후포항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7시에 차량을 선적해야 돼서 전날 미리 울진에 내려가 있었고요. 사실 울진도 엄청 멀어가지고 서울에서 한 6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내려가서 하룻밤은 노지 캠핑을 하고 후포항에서 7시에 이제 차량 선적을 하는 일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들어가는 교통편으로 사용한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일단 2등실 좌석을 이용을 했고 국산 SUV 준중형을 선적하는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포항에서 울릉도로 들어가면서 사용한 비용, 크루즈 가격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2등실 좌석에 국산 SUV 준중형 선적한 기준으로 해서 일단 후포항에서 울릉도 사동항으로 들어가는데 1인당 88,650원, 그리고 돌아오는 울릉도 사동항에서 후포항으로 오는 거는 89,650원, 그리고 그 준중형 SUV 국산 차 선적하는 비용은 79,000원 편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계는 내드릴게요. 이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로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크루즈를 타면 배멀미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울릉도 들어가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이 쾌속선으로 가거나 좀 그 작은 배로 가는 경우에는 배멀미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약도 사 먹고 하는데 이제 봉투도 나눠주시고 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멀미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저희는 좀 편하게 배멀미가 너무 두려워서 좀 큰 배로 가자 해서 이제 크루즈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크루즈는 그 날씨나 기상에 따라 가지고 배가 이제 뜨고 안 뜨고의 이런 그 변경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은 배 같은 경우는 울릉도가 비도 많이 오고 갑자기 파도가 심해지고 이런 기상 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배가 갑자기 안 뜨고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뭐 일정이 있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일 그런 변수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크루즈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내내 크루즈로 이동을 했는데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 크루즈 안에 편의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최근에 그 나 혼자 산다의 김대호 아나운서가 저희랑 똑같은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 안에가 내부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화장실이나 샤워실 시설도 엄청 쾌적하고 넓고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객실은 물론이고 거기 안에 이제 편의점, 매점, 그리고 노래방 이런 데도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를 구매하는 편의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직접 바라보면서 즉석에서 음식을 시켜서 주문해서 먹으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맥주나 막걸리도 마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경치를 감상하면서 가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는 내내 굉장히 편하게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갔다 올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너무너무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는 차량을 선적해서 갔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은 차량을 선적하시기 전에 무조건 육지에서 기름을 빠방하게 채워가지고 가셔야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울릉도의 물가가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이 육지랑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울릉도에 가서 보니까 울릉도에 일단 주유소가 2개밖에 없고요. 거기서 갔을 때는 저희 갔을 때 기준으로 리터당 1,900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거기서 주유를 하기엔 좀 비싸서 차량 선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기 전에 꼭 기름을 넣고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울릉도에 입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울릉도 안에서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건지 이것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올해에는 차량을 선택해 가서 자차로 편하게 이동을 했고 작년에는 바이크랑 택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이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자차를 이용했는데 만족도는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올 여름이 너무 덥기도 했고
했고 또 자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동성이 좋아져서 이제 가고 싶은 관광지 같은 데를 좀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차량 선적하는 비용 그리고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경험으로는 자차 운전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다라는 거고요. 다만 울릉도에서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울릉도는 그 전 구간이 낙석이 그 주의해야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특히 낙석이 많이 있는 곳은 좀 그런 구간을 운전하실 때는 안전 운행을 하시는 거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임시 신호등 체계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런 데를 운전하신다거나 아니면 왕복 1차선 이런 도로들도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서행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 하셔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이크를 작년에는 이용을 해서 대여를 했었었는데요. 하루 대여 요금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험이나 이런 거는 선택사항인데 따로 저희는 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바이크도 뭐 차랑 마찬가지로 기동성이 확보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타고 다니기 편하기는 했어요. 근데 울릉도가 이제 길이 좀 험하다 보니까 바이크로 이렇게 타고 다니기 조금 힘든 구간들도 있기는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바이크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울릉도에 있는 이레바이크라는 곳에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통수단은 택시를 이용을 했었는데 대부분 택시는 도동항이나 저동항에서 기사님들이 오세요. 그리고 울릉도는 그런 카톡 택시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빈 차를 이렇게 타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무조건 콜을 해서 이제 기사님이랑 제가 있는 곳이랑 뭐 이런 가격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콜을 해가지고 오시면 타고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동이나 도동에서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요금 책정이 되고요. 저희가 택시를 탔을 때는 대부분 한번 탔을 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한 3번 정도 탔었는데 15만 원 정도 이제 저희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좀 있다 이런 걸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버스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은 사실 저는 버스는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뭐 배차 간격이라든가 정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그 정류소를 찾기도 힘들고 배차 간격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뭐 버스가 오고 이렇게 운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타고 사실 버스 이동은 잘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뚜벅이는 정말 비추입니다. 울릉도는 길이 엄청 험하고 가파르고 막 꼬불꼬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평지를 걸어 다녀도 힘든데 그런 길을 뚜벅이를 여행하시는 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가장 비추하고요. 그리고 렌트카도 많이 이용하시긴 하는데 저희는 렌트카 이용했던 경험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바이크 대여하시거나 이 정도는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여행하면서 다양한 맛집들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꼭 가보시면 좋겠다 하는 곳이 3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울릉도 맛집 하면은 가장 많이 리뷰도 있고 또 평이 굉장히 좋은 곳인 그 신비섬 횟집입니다. 이곳은 사동항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물회 맛집이라고 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회랑은 조금 비주얼이 달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육수가 있고 거기에 물회가 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그 회가 비벼 먹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수는 없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가 재료를 여쭤봤었는데 그 독도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거기서 만든 특제 양념이랑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는 첫째 날 갔을 때도 먹었고 마지막에 돌아오기 전에도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먹고 가자 해가지고 한 번 더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인당 가격이 18,000원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릉도에서 식당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격은 한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맛집은 태양식당입니다. 여기는 그 울릉도 남양 근처에 있고 그 거북바위 주변에 있는 맛집인데요. 여기는 따개비 칼국수 맛집이고요. 여기 가면은 그 맛집 인증하는 그 사인 같은 거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방시영님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따개비 칼국수 맛집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특이하게 그 따개비가 그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국물이 엄청 진한데 거기에 갈아서 넣어 있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맛은 엄청 맛있었고요. 그리고 면도 되게 쫄깃하고 좀 손볼 데 없는 그런 맛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반찬들도 엄청 잘 나와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했고 여기서는 그 호박 그
뭐였죠? 그 호박 식혜 호박 식혜도 직접 담근 걸 판매를 하시는데 그것도 꼭 같이 식사에 곁들여서 먹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하고 싶은 식당은 그 천부에 있는 울랴 식당입니다. 여기는 그 울릉도 카페에서 유명한 그 울라 카페 근처에 있는 식당이고요. 대부분의 울릉도 맛집들이 뭐 오징어 물회 아니면 따개비 칼국수, 뭐 오징어로 한 불고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메뉴들은 아니고요. 울릉도에서 유명한 재료들을 갖다가 퓨전으로 음식을 해서 나오는 집인데 여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가 갔었을 때는 울릉도에 명이나물이 유명하잖아요. 그 명이나물로 만든 파스타가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울릉도 그 먹물로 만든 뭐 리조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오징어 들어간 다른 오므라이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계절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좀 메뉴들은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메뉴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곳이고 또 울릉도에서 완전 동떨어진 음식이 아니라 울릉도에서 나는 그런 맛있는 재료들 특산물들로 만든 좀 색다른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곳이어서 이곳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는 그 추산 근처에 있는 가장 유명한 울라 카페는 꼭 한번 가실 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는 곳이기는 한데 메뉴도 너무 귀엽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울릉도의 상징이 들어가 있는 울릉도 고릴라 있는 그런 메뉴들도 있고 굿즈도 많고 선물하기에도 좋은 그런 선물 패키지들도 너무 예쁜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 송고산 경치도 바라보고 또 선물 주실 분들 있으시면 여기서 구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카페는 꼭 가보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이제 저희가 배로 이동하기 전에 방문해서 식사하기 괜찮은 곳이어가지고 추천을 드리면은 여기는 사동항 근처에 있는 한식 뷔페 맛집이고 미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냥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인데 재료들이 다 그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울릉도에서 나오는 그런 반찬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명이나물이나 부지깽이 이런 것들을 만든 반찬들이어가지고 다 맛도 좋고 또 울릉도를 기억하고 떠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여기서 식사하시고 배 타고 돌아오시는 여정으로 계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맛집 3군데 말씀을 드렸고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다음은 울릉도 숙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는 울릉도에서 일반적인 숙박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았고 울릉도에 캠핑 여행으로 간 것이어서 캠핑장에서 여행기간 내내 머물렀습니다. 저희가 이용했던 캠핑장은 학포야영장이라는 곳이고요. 그 저동이나 도동에서 거의 반대쪽에 있는 학포라는 곳에 있는 캠핑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숙박 비용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캠핑을 꼭 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학포랑 그리고 학포야영장은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너무 멋있고 특히 일몰 맛집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가시면은 너무 멋있는 울릉도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서 한 번쯤은 방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학포야영장은 사실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약을 한다거나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그날 사장님이 출근하셨을 때 있는 순서대로 사이트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새벽에 오셔가지고 막 줄 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왔는데도 이제 배정을 못 받으시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그렇게 극성수기는 아니었었고 크루즈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학포에 도착해서 다행스럽게 운이 좋게 이제 사이트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당일 선착순으로 사이트 배정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리실 앞에 이런 각 배낭을 놓는 순서대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관리자분께서 아침 9시에 맞춰서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그 빠지는 사이트를 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엔 사이트가 총 10개가 있는데 8개는 그 중앙에 있는 데크이고 2개는 저기 관리동 뒤쪽에 있는 조금 더 높은 쪽에 있는 게 2개가 있어서 총 데크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일수 제한이 있는데요. 최대 3박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은 1박에 2만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주시거든요. 쓰레기 봉투는 하나에 300원 뭐 이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거의 숙박 비용이 거의 한 6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요. 그 미리 관리동 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방문하시기 전에 내일 빠지는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사이트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거 문의를 해보시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감안하시고 방문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학포 야영장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뷰가 정말 좋습니다. 이 학포 야영장이 약간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밑에
학포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학포항을 보면서 일몰을 감상하는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이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화장실이나 세척실 그리고 샤워실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온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또 관리하는 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중에서는 제가 가봤던 데 중에 진짜 넘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갈 때마다 저희는 항상 여기서 묵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정보 하나를 드리자면은 여기가 그동안 쭉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면서 이용을 해왔었는데 드디어 올해 1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지가 구동은 안 되고는 있지만 다 마련은 되어 있고요. 이제 스타트하는 게 11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실 수 있어서 요거는 꼭 참고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학포 야영장을 이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점은요. 이 학포항이 스노클링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야영장에서 그냥 플랫폼에 내려가가지고 학포항에서 스노클링하고 올라와서 씻고 깔끔하게 이렇게 말리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스노클링을 하면은 정말 깨끗하고 그 안에 있는 울릉도 바다 많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 느끼실 수가 있어서 스노클링 하면서 놀기에도 좋은 곳이고 또 다른 스노클링 사이트에 비해서는 그렇게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용하게 즐길 수 있어서 저희는 스노클링도 하기 위해서 꼭 여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포 야영장에 대해서도 꿀 정보들 드립니다. 다음은 울릉도에서 가볼 만한 곳,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요즘에 인스타에서 정말 핫한 인생샷 남기기 좋은 남서 일몰 전망대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여기는 꼭 일몰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인스타에서 여기서 그 전망대에서 쭉 바라보는 뒤에 풍경들이 나오는데 일몰이 축 지면서 그 윤술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해 지는 시간 맞춰가지고 방문해 보시면은 정말 멋있는 경치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가실 때는 내비에 우상국 박물관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박물관 앞에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산책로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모노레일로 타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갔을 때 모노레일이 운영하는 시간이었는데도 이날은 조금 일찍 닫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책로를 이용을 했는데 사실 산책로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한 20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기는 한데 나무 데크길이랑 그리고 잘 그래도 정리가 되어 있는 흙길 정도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근데 산책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올라가서 보는 그 전망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보상이 될 정도로 엄청난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근데 어딜 가시든지 간에 이 관광지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시간이랑 좀 운영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화하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날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동절기, 뭐 하절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운영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꼭 미리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서 일몰 전망대는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여기 가셔서 꼭 릴스랑 사진도 많이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봤던 곳은 태아에 있는 향목 전망대입니다. 여기는 향목 관광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는 곳인데요.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는 곳이었고 주변에 그냥 무료로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차 공간이나 갓길에 주차를 편히 하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따로 산책로가 있지는 않고 모노레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다 모노레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 6분 정도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도착해서 도착지에서부터 또 조금 걸으셔야 돼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지 이제 거기서 이 전망대가 나오고 대풍감이나 이런 향목 전망대까지 가실 수가 있는 그렇게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노레일도 되게 잘 돼 있고 주변 경치를 다 보면서 올라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또 모노레일 안에 탔을 때 뭔가 이런 거 설명도 잘 나오고 해서 좀 빨리 올라가면서도 그냥 경치 감상하면서 가기에 좋은 그런 선택지였었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10대 비경이라고 해서 올라가 보면은 정말 그 대풍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울릉도 여행 갔을 때는 여기 가자 해놓고 못 갔었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올라가는데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있고 그 파란 울릉도 바다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진들 굉장히 많이 찍으시는데요. 한 가지는 여기는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이 밑에서도 바닷바람이라서 그런지 되게 많이 바람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성분들은 치마를 입고 가면 마린님 올라오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바지랑 운동화 신고 올라가시면 좋을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에서는 이 향목 전망대, 이 태풍강 꼭 한번 전망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저희는 관음도도 이번에 한번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관음도 가기 전에 삼서남도 있거든요. 근데 삼서남에서도 스노클링도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기는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삼서남은 완전히 찻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쌩쌩 달리고 이런 데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 곳이라서 안전에 꼭 주의하셔서 액티비티를 하시든 사진을 찍으시든 꼭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음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첫 번째 여행 갔을 때는 안 한다고 해가지고 못 갔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여행 갔었을 때는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는 관음도 안에서도 전망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돌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는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관음도에 그 유명한 다리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한 1전망대까지 가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여서 만약에 거기까지 다 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미리 일찍 방문하셔가지고 좀 천천히 여유롭게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음도도 그 다리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바다 색깔도 정말 비현실적으로 멋있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1전망대 있는 쪽까지 가시면은 이 관음도 전체 풍경뿐만 아니라 그 옆쪽으로 죽도도 보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 보시면은 저쪽에 있는 삼서남에서부터 이 관음도 다리, 그리고 옆에 있는 죽도까지 다 한 번에 관찰하실 수가 있어서 그쪽에 올라가셔서 다 함께 조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음도도 울릉도까지 가보셨다면 꼭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는 울릉도 찐 러버가 알려드리는 울릉도 교통, 그리고 맛집, 숙박, 그리고 가볼 만한 곳, 관광지까지 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울릉도 여행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울릉도는 정말 멋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강추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리뷰한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울릉도 여행까지 전체 사용한 경비는 얼마가 나왔는지, 이거는 여기 자막을 통해서 전체 경비가 각 항목마다 얼마가 나왔고 총 토탈 얼마가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여행하실 때 저희 영상 참고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어제 갔던 데 태양 거기까지 다 보인다.